네, 오늘장 MVP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 특별히 특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빅 이벤트죠.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하는 흐름을 계속 보였는데요.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선수들 중에서도 좀 개별 재료들로 움직이는 선수들 좀 종목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 해설에는 한양증권 여의도 RM 또 권충현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또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요.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늘장 MVP에서 소개한 클린업 트리오 중에서 젠백스 관련 내용에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젠백스와 화련 젠백스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요. 최장암 백신 라이센스 아웃 건은 화련 젠백스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. 젠백스와 화련 젠백스는 이 실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오늘 경기와 또 선수들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과장님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해주시죠. 네,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방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개별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수상으로는 크게 힘들 부분이 없었는데요.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해서 나올지 참 굉장히 좀 걱정이 좀 커지는 이런 모습입니다. 네.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. FOMC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말씀을 다 같이는 드리고 있는데 눈치 보기 치고는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개별 종목군들 더군다나 매수세에 가담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관에서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종목의 하락폭이 좀 더 심해지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장의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게임의 모습이었습니다. 네. 네. 눈치 보기 치고는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허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그 중국 얘기를 저는 좀 하면 일단 중국이 더 미국보다 큰 걸 이런 거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도 중요하다 이런 시황일 텐데요.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됐던 부분들 잠깐 점검해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. 주말에도 나왔고 한데,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계속해서 기업을 개혁하려고 그러고 말 그대로 국유 기업이라도 안 될 것은 쳐내버리고 좀 조정을 해서 가고 싶다 이런 쪽인 것 같은데, 근데 워낙에 이제 공산 세력이잖아요, 이쪽이.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기득권층이겠죠. 구 세력들이 시장이 너무 자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. 우리는. 그리고 자본도 너무 해외 서방에 공개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. 그리고 지금 리커창하고 시진핑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약간의 그런 세력들이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두 분이 싸우고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나와 있는데,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개혁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썩 잘 또는 빠른 속도로 안 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쪽 당대표 쪽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책 실기라든지 시장에서 잘 대응 못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부분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저번에 나왔던 누모성 재료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이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. 한 4% 거의 5%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에 대한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좀 선수들 오늘 라인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라인업 살펴보죠. 네, 오늘 1번 타자 한국전자 인증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타자는 비아트론이 선정이 됐고요. 세 번째 타자로는 EID, 네 번째 타자 삼양사, 5번 타자 코오롱인더, 6번 타자 동일재즈입니다. 그리고 7번 타자 금호산업이고요. 8번 타자는 CJ, 그리고 9번 타자는 효성이 꼽혔습니다. 네,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별 재료에 의해서 좀 움직임 종목들이 오늘 1번부터 9번까지 타자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. 오늘 라인업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일단은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페이 관련해서 핀테크 테마가 좀 한번 돌았습니다. 그러면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꽤 나왔는데요. 그러면서 한국전자인증이 가장 먼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실적도 오늘 좀 체크를 해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고평가 어차피 고평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
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일 것 같아서 1번에 좀 배치를 시켜봤고요.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계속 갔죠. 중국 면세점을 한다고 이제 중국에서 면세점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주에 EID에서 자기가 뉴프라이드를 6% 갖고 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좀 의심은 좀 들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원체 요새 할 게 없다 보니까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쪽이 좀 테마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테마적인 형성이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동일제지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수순을 좀 밟으면서 3,600원 뭐 매수 청구권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3,600원까지는 뭐 안전 마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유 없이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. 뭐 일단은 뭐 거래 수수료 빼고 이런 수수료 빼고 뭐 세금 빼면은 더 이상 뭐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뭐 이런 종목군들을 빼고 나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약세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되는 그런 타순이었습니다. 네. 네. 허윤님은 오늘 네. 좀 라인업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저는 이제 뭐 유가도 좀 전망이 그 아래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환율도 많이 이제 밀려서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랑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죽을 줄 알았었거든요. 근데 시장은 확실히 뭐 전망이 좀 틀려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종목도 보시면 그래서 그 사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어서 좀 잡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재료 있는 쪽들이라든지 테마군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. EID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었어요.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실렸던 그런 종목인데 뭐 오늘까지 약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롱인더라든지 뭐 효성 화학 섹터에서 좀 들어와 있는 거 보이고 CJ는 또 뭐 금요일 날은 연기금 쪽 때문에 좀 올랐었다가 오늘은 또 아주 뭐 급락 나와 있는데 건강 관련한 재료들이 좀 더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회장님의 이재현 회장의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호산업은 이게 단가가 계속 7천억 나오고 뭐 주당 4만 원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아요. 이틀 연속으로 계속 음봉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다들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해 가면 뭐 어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고 삼양사는 또 오랜만에 또 뭐 4번 타자 자리에 올라 있어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좀 9개 좀 오늘 선수들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요.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 어떤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로 볼 관심 선수는 효성입니다. 어제 TV 프로그램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. 그것이 네. 알고 싶다에서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효성에 대해서 비자금 관련해서 좀 크게 좀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한 10%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는 뭐 이런 비자금 루머라든지 아니면 좀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회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많았고요. 더군다나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사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잘 돼가고 있던 측면이 많았거든요.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측면도 많았고, 더군다나 뭐 요새 스판덱스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, 언더아머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좀 아디다스라든지 좀 이런 스포츠웨어 쪽인데요. 그쪽에 네. 이제 스판덱스가 많이 들어가는 언더아머라는 브랜드의 판권을 또 효성이 갖고 있으면서 이쪽 매출도 또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 펀더멘털적으로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. 다만 이슈로 인해서 좀 빠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입이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걸리지 않겠나. 확실한 의혹을 잡기 위해서 확실한 이런 뭐 검사를 해야 될 네.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슈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.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도 국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좀 관심 선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네. 오히려 지금의 이 이슈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살려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기관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사왔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잘 되어오고 있던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관들이 매수해놓고 수익이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 개선세가 확실하다.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면 더군다나 뭐 회사에서도 강하게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네. 그런 부분에 좀 확신이 든다면은 추가적인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많고요.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좀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네, 저는
예, 저는 삼양사 갖고 왔습니다. 네. 설탕. 삼양사는 좀 오늘 네, 백종원 씨의 삼양사. 네. 합병 관련해서 또 시너지에 기대된다 네네. 뭐 이런 이슈였는데 삼양사 예, 예.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설탕은 좀 이제 너무 무거워서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. 일단 삼양사는 주가가 다들 보시는 것처럼 1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한 50%가 빠졌었어요. 이 차트 나가고 있네요. 근데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궤적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는 힘 상당히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200일선에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저렇게 세게까지는 안 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게 일단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다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밸류가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0.9까지 내려갔더라고요. PBR이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업 라인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 경기에 좀 둔감한 쪽일 수도 있어요. 밸류 증분 저거는 이제 해외 쪽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중국 모멘텀이 섞여 들어가면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해먹고 해도 뭐 포트폴리오 보시면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서 일단 시장에서 오늘 좀 선택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제넥스 합병권이라든지 뭐 홀딩스의 주가랑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사실 뭐 좀 묵은 재료라서 새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이제 주가 급등세 14만 원 갔을 때 다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어쨌든 다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점검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탄력적으로 되게 나온 것 같고요.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같은 음식료 내에서는 결코 세지 않은 쪽이라서 그냥 시장에서 좀 오늘 거래도 보니까 상당했던 것 같고요.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좀 이런 흐름 좀 계속 좀 더 이어질까요? 지금 밸류가 딱 한 배가 차기 때문에요. 사실 음식료 가지고 이제 뭐 PBR 갖고 이야기하고 뭐 수익 얘기하고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밸류상으로는 그냥 적정한 라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뭐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저렴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위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냥 단기 그림상으로는 오늘 고점이 또 우연찮게 또 그 하락 추세 상단하고 딱 맞아 있기 때문에 네. 저것을 어떻게 깨고 올라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예. 뭐 삼양사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방금 차트 보니까 제가 또 항상 또 젊은 피로서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제 리포트를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더라고요. 지금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놨고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됐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11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. 네. 대기업이 11배면 싼 거 아닌가요? 보통 뭐 20배, 30배까지도 받는 회사들이 많이 네.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고 경기 동감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 역할을 하면서 한 15배에서 20배까지도 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삼양 제넥스 같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또 봤더니 또 신기술도 갖고 있더라고요.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벌써 상용화가 됐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. 지금 가격에서는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차트가 아니겠는가. 좀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조정폭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시장 대비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네.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겠다 이렇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시 두 분 다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삼양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. 다음 세 번째 선수도 살펴보겠습니다. 세 번째 선수는 어떤 종목으로 좀 뽑아주셨나요? 네, 코오롱 인더입니다. 코오롱 인더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듀퐁과의 소송 때문에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요.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 503% 정도의 증가가 된다라고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좀 주가도 세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듀퐁과의 소송이 끝나면서요. 연간 소송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굉장히 소송 비용치고는 네. 많이 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흑자가 날 것이지만 단기 순이익에서는 좀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아라미드 같은 경우도 듀폰과의 어느 정도 소송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라미드 쪽에서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적자를 좀 계속해서 아라미드 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경기가 안 좋으면서 군대에서 필요한 아라미드 이 섬유를 좀 그동안 납품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매출로 연결이
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소송 전에는 아라미드 쪽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한 20% 정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괜찮다.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오랜 기간 좀 받았었죠. 오랜 기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발산으로 나와준다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좀 가지 않았습니다. 그럼 지금 가격대에 좀 들어가도 괜찮은 데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? 현재 가격 정도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시장 상황이 좀 녹록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. 더군다나 또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판가 압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 싶으시면은 좀 안정감 있게 들어가신다면은 포트에도 대형주이기 때문에요. 안정감 있게 좀 끌고 가셔도 되신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코오롱 윈더 관련해서 좀 허 의원님 어떤 코멘트 코멘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? 일단 저거 우리 종목 60분에서 했던 종목인데 이제 제 머리가 나빠서 다 까먹었네요, 내용을. 근데 어쨌든 그 화학 섹터 치고는 뭐 이익 가이던스 이런 게 사실 볼 거는 없어요.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근데 내년도 거 갖다 쓰면은 좀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같이 출연했었던 분들이.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화학 섹터는 여전히 뭐 유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. 유가가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최악의 경우에 이게 최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최선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$20까지도 보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그랬다는데요. 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SK 손지우 연구원이 무려 140인가 160페이지의 리포트를 써서 냈어요. 코오롱 윈더 관련해서요? 아니요, 유가 관련해서. 유가 관련해서. 근데 그 세븐 시스터즈 그 자매들의 그러니까 7개 그 글로벌 그 석유 관련 메이저들의 BEP를 분석해 본 결과 $28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썼더라고요, 그분도. 그래서 일단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잘만 이 그 재고라든지 제품 출시 사이클을 조정만 하면 화학 섹터는 올해 2분기에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좀 잘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오롱 윈더도 아마 그런 부분 잘만 조율이 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라인업 선수 중에서 효성 그리고 삼양사, 코오롱 윈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, 세 선수들 좀 더 자세한 경기 포인트 짚어봤는데요. 그럼 오늘 9개 라인업 선수 중에서 MVP 선수는 또 누구에게 주어질지 오늘 MVP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선수한테 줄까요? 네, 오늘장 MVP는 삼양사입니다. 네, 삼양사로 오늘 MVP 뽑아주셨는데 뭐 앞서 두 분 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종목이었어요. 네, 삼양사 뭐 좀 더 추가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? 네, 삼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바닥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모습, 저런 모습을 굉장히 대차게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누군가 그리고 어느 그룹 집단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매매 행태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전에 좀 먼저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떻게 봤을 때는 먼저 정보가 새서 저 먼저 좀 세웠다가 그 정보가 좀 늦게 나온 좀 이런 합병의 소식이 좀 나중에 나온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신다면은 앞에 단의 차트를 좀 빼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앞서 오늘 출발하면서 오늘 마감 상황 짚어주실 때 좀 눈치 보기 장세, 뭐 관망세 대비로는 좀 장이 많이 빠졌다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. 이번 주 어쨌든 계속해서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FOMC 회의 앞둔 또 그런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될 텐데 내일 경기는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?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중국에 맞춰야 되는지 FOMC에 맞춰야 되는지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주가가 이미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.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FOMC의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승이라든지 하락 양쪽 방향 다 좀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방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상승도 좀 FOMC를 앞두고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동안 굉장히 약했던 중소형주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것이 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소형주의 포트 비중이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인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할 시기도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달러
인덱스 자체도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메리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를 좀 같이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내일장 관전 포인트 좀 허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저는 그 FOMC하고 외국인하고는 좀 이제 사실은 이미 외국인은 그냥 금리 올리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걔네들한테는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FOMC 끝나면 오히려 외국인은 사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역발상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. 네.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라 그러면 조금씩은 더 팔겠죠. 근데 규모가 뭐 더 커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 싶은 쪽들은 많이 팔아놓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고는 있는데 한동안은 좀 더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저는 수급 중에서는 기관 수급일 것 같아요. 네.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안 도와주면 좀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기관도 결국은 개인이 펀드에 돈 안 넣거나 좀 빼버리면 좀 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연기금 쪽 이런 거 봐야 돼요. 연기금도 언제까지만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, 혼자서. 그래서 네. 약간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결국 기관이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기관이 살만한 밸류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이 크게 안 빠질 걸로 보고 있는데 네. 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좀 생각보다는 좀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네. 문제는 기관들이 네. 현금을 들고 네. 있으면 시장을 비트를 하고 있다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하고 네.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기관 매니저들이 좀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, 시장 흐름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상승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FOMC가 일단은 좀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역시 FOMC가 또 중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끝으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 좀 어떤 종목들을 뽑아주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일단 첫 번째 현금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리바트, 그리고 3번은 LG생활건강입니다. 네. 현금, 그리고 현대 리바트, LG 생활건강 이렇게 트리오를 구성을 해주셨는데 일단 현금 종목 먼저 보죠. 먼저 현대 리바트. 네. 어떤 점에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? 네, 현대리바트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. 굉장히 좀 하락세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.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요. 그리고 아직 건설 경기는 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건설 경기도 굉장히 죽지 않았고요. 그리고 또 일단은 수익선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분양 물량들은 2017년까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건자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. 한샘의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샘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빠진 게 없습니다.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리바트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일단은 좀 하락세가 좀 멈췄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반등의 시기가 온다. 그리고 또 실적적인 측면이 확인이 된다면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은 관심주로 가져나왔습니다. 네. 또 다음 종목은 또 LG 생활건강을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방어주 섹터에서도 하나를 선정을 해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번 하락장에서 네.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은 중국인들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. 또 내년부터는 화장품하고 생필품 쪽이 중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좀 겨냥을 해서 공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퍼밸류가 굉장히 좀 낮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. 그리고 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시길 원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끝으로 현금을 또 트리오 중에 하나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. 현금 보유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? 일단은 뭐 내일장 클린업이기 네.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뭐 내일이란지 내일 모레까지는 아직까지는 현금을 들고 좀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네.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상적인 의미에서 좀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요. 그리고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한국 시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
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좀 일부 총알을 좀 쥐고 있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? 이게 정확히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라인업 9개 선수들 중에서 오늘 3개 선수들도 짚어봤고요. 또 오늘 내일장 또 클린업 트리오까지 차례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또 어떤 선수들 응원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.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들 또 좋은 경기력 갖춰줄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. 집중 골든타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